자, 오늘부터 새로운 짝꿍으로 함께하실 두 분입니다. 강성민 전문가, 박태훈 전문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동키 여러분의 고민을 귀담아 듣는 소머즈 오, 강성민입니다.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듣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멋있게 준비했는데요. 동키 여러분, 저는 그러면 네. 고민을 좀 면밀히 살피는 네. 천리안 박태훈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는지 일단 그 내용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얼마 전 이 돈키호테의 청취자분이신 40대 초반의 부부를 상담을 했는데요. 네. 이 아내분은 암보험을 좀 굉장히 많이 가입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반면에 이 남편분은 뭐 암보험이고 뭐 보험이 전혀 없는 상황이셨습니다. 네, 왜 이렇게 양극화가 되어 있는지 여쭤봤더니 이 아내분의 친정 아버님께서 간암으로 돌아가셨었고요. 가족력. 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친정 어머님께서 폐암 진단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보험을 굉장히 좀 많이 가입을 하고 계셨습니다. 반면에 남편분은 가족력도 전혀 없으시고 또 이제 옆에 계시는 아내분께서 보험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가입을 하시기 때문에 보험 상품에는 그냥 마냥 너무 싫다라고 생각하는 분이셨는데요. 아마 주변에 좀 이런 분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오늘은 저희가 가장 대중적인 보험 중에 하나인 암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해요. 자, 2025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필요하고 꼭 준비해야 할 암보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미 암 진단을 받고 치료하신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암보험에는 어떤 게 있는지 꼼꼼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는 암보험은 뭐고, 그리고 이미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또 받으실 수 있는,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암보험은 어떤 게 있는지. 자, 여러분 그러면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고요. 일단은 암이라는 게 굉장히 큰 질병이잖아요. 위험한 질병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여러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동키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그죠. 우선 암이 발병하게 되면 산정 특례가 적용이 되면서 총 병원비의 5%만 환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가 없어서 암 치료를 못 받는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게 됐죠. 그렇죠. 그리고 주기적으로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조기에 발견되는 암들이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지면서 완치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사실 우리 의료진 분들 모시고 하는 그런 코너들도 있거든요. 그럼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암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죠? 우리가 뭔가 건강에 문제가 생겼나? 이런 얘기를 여쭤보면 조기에 진단을 많이 받아서 그렇지. 네. 그래서 완치율도 높아요. 이런 네, 얘기 많이 맞습니다. 하시거든요. 네. 자, 앞서서 어떤 분이 사연을 주셨는지, 어떤 분이 얘기를 주셨는지 이런 얘기를 주셨어요. 친정어머님께서도 폐암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이런 혜택들, 방금 말씀 주신 국가의 혜택들을 다 받으면 실제로 내가 부담하는 것들은 그렇게 크진 않은가 봐요. 어때요? 네, 맞습니다. 어. 이제 일반적으로 폐암의 경우는 4기 이전에 발견되는 경우는 굉장히 좀 드물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이제 사례자분 친정 어머님께서는 갈비뼈 골절로 이제 엑스레이를 찍으러 가셨다가 우연찮게 발견이 되신 사례이시고요. 네. 역시나 다행히도 이 조기에 발견이 되셔서 수술하시고 실손보험까지 적용돼서 부담해야 할 자기 부담 비용이 총 5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와, 암인데 치료하는 총 비용이 50만 원만 드셨어요. 아니 그러면 암 진단비 그렇게 많이 가입할 필요 없겠는데 하는 생각을 지금 들으시면서 하실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의 암 진단금을 가입해야 될까? 이 고민을 많은 분들이 하세요. 어때요? 사실 진단비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과거처럼 진단비로 치료하던 시절과는 다르게요. 치료 기간과 그 이후 생업을 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의 생활비 등의 비용을 감안해서 진단비를 가입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특히 사례자분의 가정은 부동산에 대한 대출 상환이 매우 높았습니다. 두 분 중 한 분의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이 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분 모두 합의하신 금액이
진단비 7천만 원으로 가입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암 진단금은 이렇게 조기에 치료를 하게 되면 적을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오랫동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생업을 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의 생활비 그리고 치료 기간 이런 비용은 감안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예. 자, 그러면 가입 금액 이분들은 7천만 원으로 두 분이 얘기를 하셨고 그럼 보험 조정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우선 남편분은 보험이 없으셔서 음. 가장 기본이 되는 실손의료비 보험부터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음. 보험료는 요즘에 4세대 실손보험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15,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암진단비는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 상품으로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일반 암진단비로 준비를 할 경우 요즘 진단비 1,000만 원당 한 9,000원 정도로 책정이 돼서 약 6만 3,000원 정도의 월 보험료가 네, 책정이 됐습니다. 네, 이제 요즘에는 암에 걸려도 완치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합 암진단비로 가입하기를 좀 원하셨습니다. 통합 암 진단비는 어떤 거예요?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암에 걸리면 곧 죽음을 앞둔 사망 선고와 같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주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엔 완치가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암보험 가입을 사실 더 절실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암진단비는 한 번 지급이 되면 그 특약이 삭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몇 년 전엔 재진단암이라는 특약과 전이암이라는 특약이 나왔는데 재진단암 특약은 가격이 일반 암 진단비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좀 많이 비쌌어요. 그러니까 진단비 특약을 2개 가입하는 거랑 똑같네요.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게 통합 암 진단비라는 겁니다. 일반 암을 좀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해놓은 건데요. 뭐 특정 소외감, 소화기계암, 그리고 뭐 림프 및 백혈병 관련 암, 심장 및 뇌암, 그리고 폐 관련 암, 뭐 12대 특정 암, 뭐 4대 특정 암 등으로 일반암을 분류해서 각각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위암에 걸리게 되면 소화기계암 관련된 진단비를 먼저 청구를 받으시겠죠. 네. 그리고 나서 소화기계암 진단비는 당연히 특약이 소멸이 아, 되실 받은 겁니다. 건 소멸되는 그렇죠. 건 한 번 맞네요. 받으면 소멸이 되는 거니까. 대신에 나머지 분류되는 암들은 이제 특약이 살아 있다라는 거죠. 아. 네. 만약에 뭐 위암이 걸려서 내가 완치가 됐는데 뭐 10년이 지나서 폐암이 또 발병이 됐다라고 하시면 분류된 암 진단비 특약 중에서 폐에 관련된 암 진단비는 또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두 분한테 이 의학적인 걸 여쭤봐도 되나 싶긴 한데 내가 위암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암에 걸리신 분들이 재발할 위험 때문에 좀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네. 내가 위암에 걸렸다가 완치가 됐어요. 그 다음에 위암에 또 걸릴 확률보다는 뭐 폐암이나 다른 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은 건가요? 일단 전이암이랑 그리고 그냥 일반 암들이 있을 거예요. 완치가 됐다 하면 사실 전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전이가 된다라는 거는 완치가 되기 전에 전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렇죠. 완치가 된 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으로 다시 암이 발병하는 경우에는 원발암이 됩니다. 새로운 암이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분류되는 어떤 암들이 요즘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요. 요즘에는 조기암의 진단을 많이 받고 사람이 오래 살다 보니까 한 번 암에 걸렸다가 10년, 20년 후에 다시 또 새로운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위별로 나눠서 이 통합 암 진단비라고 해서 내가 한 번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다른 부위에 대한 부분은 또 보장을 받도록 남겨둔다라는 거네요. 신체를 좀 나눠서. 예. 그러면 여러 부위를 나눠서 보장을 받는다. 어쨌든 진단비를 쪼개놓은 거니까 좀 비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 네. 비싸요? 맞아요. 아까 남편분 일반암 진단비 7천만 원 가입 시에 6만 3천 원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통합암으로 가입 시에는 7만 7천 원 정도였습니다. 즉 1,000만 원에 약 2천 원 정도 차이가 났는데요. 그러네요. 정확한 각 특약의 기능을 이해하시고는 통합암 진단비를 원하셨어요. 아내분은 1억 7천만 원 과하게 가입이 되어 있었던 보장을 좀 줄이면서 조정을 해드렸고요. 조정 기준은 진단비의 범위랑 그리고 비갱신형의 납입 방법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만기였습니다. 아내분 보험은 조정하는 걸로도 충분히 괜찮았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워낙에 가입하시는 보험의 종류가 많아서 음. 뭐 새로 가입을 원하시는 것보다는 좀 불필요한 거를 정리를 해드리는 거를 우선적으로 그게 좋아요. 네, 상담을 해드렸고요. 총 9건의 월 보험료 70만 원 가량을 납입을 하고 계셨습니다. 기존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필요한 실손의료비 보험 그리고 뭐 산대 진단비와 수술비 관련된 보험들 딱 3가지만 남겨서 건수를 6건을 줄여서 3건으로 좀 줄여드렸고요. 월 보험료도 약 15만 원 가량으로 조정을 해서 55만 원 가량의 월 보험료를 좀 절감을 시켜드렸습니다. 이제 한 가지로 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남편분께서 통합암 보험 이제 7천만 원 보장받는데 보험료가 7만 7천 원 정도 네, 그렇죠. 나오셨잖아요. 이제 40대 초반 여성분은 7천만 원 가입하는데 월 보험료 한 5만 원대 중반 정도면 가입이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네. 네, 이 암보험은 남성분보다 여성분이 약 20% 이상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어쨌든 여러 가지 암에 대한 보장들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방송을 진행한 지 지금 한 2년 정도 됐잖아요. 근데 2년 동안에도 암에 관련된 특약들은 항상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기존 것들이 좀 없어지기도 하고 또 예전에 좋았던 것들이 또 새롭게 더 좋아져서 업그레이드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참 암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늘 드는 생각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암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도 많고 그리고 또 발병률도 높잖아요. 항상 체크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문자창을 통해서도요. 이 통합암진단비 보험 없다면 새롭게 가입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왔거든요. 암보험은 항상 변화가 있어요. 없다면 가입을 하는 게 맞을까요? 전문가님? 우선 제 생각에는 음. 2025년도에 네. 이 어떤 피보험자의 나이를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몇 살이냐? 예, 맞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령대가 60대, 70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지금 과거에 가지고 있던 보험으로도 충분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좀 젊은 3, 40대라고 한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암이 발병을 하더라도 완치가 되고 살아야 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길다면 통합암으로 조금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그레이드를 한다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입니까? 기존의 진단비를 얼만큼 보유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분의 어떤 연봉이라든지 어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려서 어떤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거기에서 소비되는 비용들은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진단비를 구성하는 게 좋겠죠.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그러면 전이 돼서 한 곳에서 암이 발생했다가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됐을 때에도 이 통합암 진단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1343님. 우선은 새로 가입을 하는 간편보험에서는 예전에는 약관에서 뭐 이제 전이암이라든지 이 일반암이 아닌 경우에는 전이암 특약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간편보험이라는 거 자체에 알릴 의무 사항에 위배되지가 않는다면 지급이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이가 됐건 네. 뭐 일반적으로 그냥 원발암이건 네. 어쨌든 상관없이 부위가 다르다면 통합암에서는 부위에 따라서만 나누기 때문에 가능하다. 예, 맞습니다. 네. 자, 이 부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듣다가 질문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샵 0999 이쪽으로 질문 주십시오. 이렇게 즉각적으로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고민이 있어서 찾아오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 겁니다. 어떤 고민으로 전문가를 찾아오셨을까요? 이분의 사연 여러분도 귀 쫑긋 들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 거주하는 45세 직장인이면서 새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는 5년 전 고륙종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고 현재는 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가입되었던 종신보험은 현재 납입 면제인 상황이고 실손 의료비만 납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완치 판정을 받으면 다시 암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가입이 가능할까요? 가입이 된다 해도 보험료가 너무 비싸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우선은 완치 판정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셨다가 지금은 하늘에 다시 빛이 막 비춰지실 것 같은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오늘은 진짜 암보험 특집 같습니다. 두 분이 암보험을 한번 파헤쳐 보자라는 마음으로 단단히 한번 각오를 하신 것 같은데, 자, 완치 판정을 받으신 분들도 다시 가입할 수 있는 암보험에 대해서 물으셨어요. 예전엔 불가능했던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아까 어. 말씀해 주셨다시피 요즘 간편보험의 가입 기준 자체가 매우 완화가 됐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심지어 완치 판정 전인 완전 관해인 상태에서도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완전 관해? 네, 이 의학적으로는 완치는 암을 처음 진단받은 후부터 5년이 된 시점에 암세포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경우에만 판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5년이 지나야 되네요, 일단. 네, 원래는 그렇죠. 아. 그리고 암 진단이 5년이 뭐 되지는 않았지만 뭐 치료 후 MRI나 CT나 내시경 검사 등 영상 검사상 암 흔적을 더는 찾을 수 없을 때를 완전 관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치가 된 것 같은데 일단 5년이 안 지났어. 안 지났어도. 그래서 네. 완치라는 판정은 못 내렸지만 일단 암세포가 안 보여. 네. 그런 상태가 완전 관해인데 그럴 때에도 보험 가입이 가능한 상태가 간편보험이다. 예, 맞습니다. 어허. 당연히 완전 관해인 상태보다 완치 판정을 받았을 때 가입하는 경우가 보험료는 훨씬 저렴합니다. 그런데 완치 판정을 받았다면 꼭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네. 그건 바로 모든 치료가 종결된 지 5년이 지났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앞서 소모적 우리 강성민 전문가가 잘 설명을 해줬잖아요. 의학적으로는 암 진단 이후 5년이 지나면 암세포가 더 이상 관찰할 수 없을 경우 완치 판정을 받는 거지만요. 네. 보험사에서는 완치 판정을 물어보지 않고요. 모든 치료가 종결된 지 5년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의학적으로는 암 진단 이후 치료가 다 되었고 5년이 지났다면 완치 판정을 받게 되는 거고요. 보험사에서는 어떤 병원에서의 받는 완치 판정보다는 이제 치료가 모두 종결됐는지 종결된 날짜로부터 5년을 봅니다. 그렇군요. 네. 만약 이 부분을 꼼꼼히 체크해서 가입을 해야지만 나중에 보험이 해지되는 불상사를 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의학적으로는 완치 판결이 났지만 보험사적으로는 5년이 안 지날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 기간적으로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꼭 명심을 해두셔야겠네요. 그러면 사연자 분은 지금 의학적으로는 완치 판정이 됐지만 치료가 끝난 지 5년이 됐는지, 그러니까는 보험사적으로 완치가 된 건지 요거를 확인해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저희한테 문의 주기 직전에 보험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고 상담도 받으셨고 네. 서류에 서명하시기 거의 직전 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만나 뵙고서 확인을 한 결과 안타깝게도 이 치료 종결 만 5년이 안 된 것을 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적으로는 완치가 아니네요. 맞습니다. 이 병원에 직접 다녀오시면서까지 전화도 하시고 한데 이제 죄송합니다. 병원에 전화를 해서 개인 정보라고 해서 알려줄 수 없다라고 해서 직접 병원까지 좀 방문을 하셨고요. 이제 의무 기록지를 다 받으셔가지고 저희가 직접 같이 확인을 했더니 방사선 치료 28회를 받으셨는데 이 치료 종결 시점이 2020년 2월 14일. 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만 5년이 안 되셨습니다. 내일 모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서류에 서명을 하기 전에 이 사실을 알게 돼서 정말 좀 다행이었고요. 만약에 그 서류에 사인을 진행하시고 계약을 하셨다라면 나중에 보험이 강제 해지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셨습니다. 강제 해지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이런 사실 모르고 나중에 도움받을 일이 생겼어요. 보장을 받을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보장도 못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험사에서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사실은 왜 5년이고 4년이고 3년이고 이게 중요하냐면 알릴 의무에서 보험사는 치료 종결하고 몇 년이 지났는지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보험료의 할증 요율도 새로이 조정을 하고요. 인수 심사 기준도 상이하기 때문에 네. 그 상품이 처음에 가입이 될 수 있었냐 없었냐도 따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예를 들어서 가입이 됐다면 뭐 일종의 얼마를 지급하고 해지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보험사에서 손해가 높다면 그냥 직권 해지를 시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단 며칠 차이인데도 굉장히 깐깐하게 보는군요. 네. 자, 그러면 만 5년인 2월 14일 이후, 그러니까 내일 모레 이후에는 이분 가입이 가능한 거죠? 네, 가능합니다.
제2의 인생을 사신다고 암보험 외에도 보장 부분을 잘 정리해서 가입을 원하셨기 때문에 현재 유지되고 있는 실손의료비와 납입 면제된 종신보험의 보장을 살펴보고 보완해야 될 부분을 고려해 봤습니다. 현 상태는 납입 면제된 종신보험에서 종수술비는 잘 준비가 되어 있지만 뇌 심장 쪽의 혈관성 질환은 보장의 범위가 가장 협소한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증으로만 가입이 되어 있어 보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과거에 암 진단비는 2천만 원 수령하셔서 현재는 암 진단비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우선 암 진단비는 5천만 원, 그리고 표적 항암 및 양성자 치료비 보장까지 넣어드렸고요. 네. 이 보장의 범위가 매우 협소하게 가입이 되어 있으셨던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 부분을 보완을 해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심혈관 질환 진단비 2천만 원을 20년 납 90세 만기로 해서 13만 원에 보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수술비, 특약은 이미 납입 면제가 대신 종신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보완은 따로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며칠 후면 정상적인 가입이 되니까 더 문제될 건 없어 보이는데 괜찮은 거죠? 네, 맞습니다. 사연자의 경우에는 며칠 후에는 알릴 의무에 위배되는 내용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가입 시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어요. 단 알릴 의무가 보험사 상품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려고 하는 상품의 알릴 의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입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런 알릴 의무를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고지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오늘 함께 나눠본 이야기의 포인트도 짚어봐야겠죠. 어떤 이야기 나눴었죠? 첫째. 통합암 진단비 등 현 시대에 내게 맞는 암보험을 고려해서 준비하자. 둘째. 치료 종결 시기를 꼼꼼히 체크 후 알릴 의무에 위배되지 않게 가입하자.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 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